전설적인 발명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처럼 밤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15분씩 여러 번 잤어요. 그리고 그는 천재였습니다. 유명한 화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그는 낮에 자는 걸 좋아했지만 안락 의자에 앉아 잠을 잤어요. 그리고 금속 숟가락이나 열쇠를 들고 잠이 들곤 했어요. 잠들었을 때 숟가락이 바닥에 있는 금속 판 위로 떨어지면 잠에서 깨어났죠. 달리도 천재였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에게 전구를 준 사람입니다. 그는 잠을 자려고 할 때 두 손에 공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공이 떨어져서 그를 깨우곤 했죠. 이 남자도 천재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잠에 든 거예요. 그들은 뇌가 더 이상 깨어있지 않지만 잠을 자지 않는 황혼지대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거였어요. 과학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수면 단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혼지대는 선잠이라고 해요. 우리의 뇌가 수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아직 수면 단계는 아니지만 뇌가 환각을 겪는 단계입니다. 선잠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생각했던 모든 정보를 뇌가 수집하는 것 같다고 말해요. 컴퓨터처럼 문제를 분석하고 질문에 답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만약 깨어있을 때 퍼즐 더미를 보고 있었다면 이 황혼지대가 퍼즐을 저절로 맞춰줄 거라는 거예요. 자동 조종을 하듯 뇌가 사실을 종합해 잠들기 전 고민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면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정답을 까먹기 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바도르가 목표하던 거였어요. 접시 위에 열쇠가 떨어지는 소리는 뇌가 잠드는 순간에 그를 깨우고 선잠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이 모든 통찰력 있는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들 중 일부는 매우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밤에 무슨 생각이 나서 재빨리 공책에 적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전에 딱히 생각한 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노트를 보면 슈퍼 IT 비둘기와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잠자기 전에 일부러 복잡한 과제를 생각한다고 해요. 뇌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단서를 받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제임스 왓슨은 잠결에 2마리의 뱀이 뒤엉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DNA의 구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황혼지대는 N1이라고도 불려요. 잠의 첫 단계죠. 과학자들은 최근 이 황혼지대를 연구하는 실험을 했어요. 약 100명의 참가자들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어느 순간 과학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에 잔을 들고 어두운 방의 안락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많은 참가자들은 잠에 들면서 컵을 떨어뜨렸어요. 그 소리는 참가자들을 깨웠고 그들은 계속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실험 결과 잠이 들어 황혼지대에 접어든 참가자들은 83%의 확률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해요. 깨어 있었던 참가자들은 30% 정도만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황혼지대에서 단 15초만 머물렀지만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뇌의 활동과 창의성의 증가는 우리의 뇌가 이상적인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태에서는 희미한 지각 능력과 각 수면 단계가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죠. N1 이후 창의력을 위해 잠에서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잔다면 뇌는 N2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2단계는 얕은 수면입니다. 2단계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깨어날 수 있어요. N1 단계에서는 주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만약 지하철에서 존 적이 있다면 2단계 중 한 단계를 겪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뇌는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인 N3로 빠져듭니다. 이 단계에서 잠에서 깨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한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야 할 테죠. 우리의 뇌 활동을 보면 각 단계마다 뇌파의 주파수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서파 수면은 비렘 수면이라고도 불립니다. 렘은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체온은 약간 떨어지고 뇌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뇌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때 렘 수면이 시작됩니다. 그때 생생하고 기이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현실에서 아주 빠르게 눈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급속 안구 운동이라고 합니다. 밤에 우리의 뇌는 롤러코스터처럼 이 모든 수면 단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까워질수록 렘 수면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길고 생생한 꿈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게다가 렘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분류하도록 도와줘요. 필요한 정보를 강조 표시하여 저장해주죠.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운동을 할 때 뇌세포는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나 기술을 사용하고 싶을 때 뇌는 이 새로운 다리들을 통해 그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렘 수면 동안 뇌는 몇 가지 검사를 해요. 그 정보를 사용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 모든 연결망을 통해 신호를 보내요. 매일 기타를 치면 뇌는 그 다리를 그대로 둘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에베레스트 산이 23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다는 흥미로운 사실처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면 뇌는 그 다리를 파괴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꿈에서 이런 연결망을 만드는 뇌의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작은 미로를 만들었어요. 쥐에게 미로를 지나가게 하고 쥐의 뇌 활동을 관찰했죠. 미로를 돌 때마다 쥐의 뇌에서는 특정 부위가 밝아졌어요. 서서히 쥐들은 미로의 모든 방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쥐의 뇌에는 음악처럼 불이 들어왔어요. 따다다단, 따다다단. 쥐들이 잠들었을 때 뇌는 미로 안의 경로에 대한 이 지식을 동화시키고 정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쥐의 뇌는 같은 음을 반복했습니다. 단 훨씬 더 빠르게요. 즉 쥐들은 잠을 자면서 이 미로를 계속 달리는 꿈을 꾼 거예요. 뇌는 쥐들이 이 과정을 10배 더 빨리 반복하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다음날 쥐들이 깨어난 후에는 미로를 달리면서 더 나은 결과를 냈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고 흥미로운 단계가 렘 수면이라면 서파 수면이 왜 필요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뇌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절대 쉬지 않아요. 평생 단 1초라도요. 정답은 신체의 하드웨어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는 눈으로부터 이미지를, 귀로부터 소리를, 모든 감각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모든 감각들은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죠. 그때 뇌는 내부 장기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버그를 고치라고 경고를 보내요.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자는 동안 장기를 자극하면서 이 현상을 실험했어요.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신체 시스템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차단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경련을 느꼈다면 뇌가 자리에서 몸의 자세를 잡게 하는 부분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는 이것을 자유낙하로 인식해요. 그리고 우리의 반사신경은 즉시 일어나서 우리 몸 전체에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결과 침대에 누워 있어도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며 몸을 떨게 되는 겁니다.